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단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엑셀 출제 유형 분석 1회 기본 작업 파트가 되겠습니다. 시험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어서 이 파트는 점수를 벌어야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시험 소개에서도 안내를 드린 것처럼 이 단기의 수업은 바로 1회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면서 시험이 요구하는 기능과 시험의 방향성을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학습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아니 저는 이 엑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바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 문제를 풀어도 되나요? 라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 필기에서도 그러했지만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제가 문제풀이를 해드리면서 강의 내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리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몇 회 진행을 하다 보면 개념도 확실하게 정립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첨부된 실습 파일로 같이 실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첫 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통째로 강의를 다 듣고 이제 다 따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잠깐 강의를 듣다가 멈춰놓고 엑셀로 실습을 하고 또 강의를 듣다가 또 멈춰놓고 실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자, 이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점검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같이 실습을 해보시기 위해서 교재와 실습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는데 그 교재와 실습 파일은 강의실에 교재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이용해서 교재와 실습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요. 혹은 사이트 상단의 자료실 해당 과정으로 들어오셔서 전체 교재 파일을 한 번에 다운로드 받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교재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그 파일은 압축 파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이 압축 파일을 그냥 더블 클릭을 해갖고 사용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임시로 압축이 풀린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압축 풀기를 눌러서 압축을 완전히 풀어서 사용을 하던지 아니면 해당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 커말 1급 실기 폴더에 압축 풀기 이런 버튼을 눌러서 압축을 온전히 푼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노란 색깔의 폴더가 만들어지고 이게 진짜로 압축이 풀린 폴더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의 예제 파일을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지 파일이 문제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을 열면 문제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고요. 실습을 해야 되는 파일은 바로 이 파일이 되겠습니다. 역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엑셀 프로그램으로 해당 파일이 열려지게 되겠습니다. 이 실제 시험은 각 시트별로 작업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기본 작업 1번에서 뭘 한다, 계산 작업에서 뭘 한다 라고 하면 각각의 시트로 이동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맨 처음 열게 될 때 보안 경고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컨텐츠 사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나오지 않아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 보안 설정에 대해서는 뒤에 작업을 하다가 제가 보안센터 설정을 정식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그냥 엑셀 프로그램으로 파일이 열려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에 엑셀 2016 버전과 혹은 다른 버전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떤 실습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2016 버전으로 열리지 않고 다른 버전으로 열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MS사에서는 한 컴퓨터에 2개 이상의 엑셀 버전이 설치되는 것을 인정하진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2개의 버전을 설치하신 분들은 시작 버튼을 눌러서 오피스 2016 버전을 일단 가동하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통합문서 열기를 이용하던지 아니면 파일의 열기를 이용하시던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이용하면 됩니다. 해서 찾아보기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예제 파일을 찾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었는데 들어가서 실습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래 문제지 1면에는 이렇게 암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교환에는 이 암호들이 다 지워져 있어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파일을 열었을 때 그냥 파일이 잘 열렸었거든요.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파일을 열려고 할 때 이렇게 암호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보셨던 문제지 1면의 내용을 보고 해당 암호를 입력을 해줘야 파일이 열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교환에는 암호가 없습니다. 암호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하면서 파일을 열 때도 있고 닫을 때도 있고 뭐 그러한데, 파일을 열 때마다 암호를 넣는 것은 좀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암호를 입력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문제지 일면 보고 암호가 나오면 그냥 입력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암호는 생략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의 화면 중에 이 리본 메뉴가 저의 메뉴와 조금 다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의 화면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 화면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조건부 서식이나 표 서식, 스타일 부분을 보면 저의 화면은 이렇게 조건부 서식, 표 서식, 스타일 이거 눌러보면 항목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긴 한데 이렇게 약간 위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컴퓨터의 해상도에 따라서 오피스 버전들은 이 메뉴의 모양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시험장은 저와 같은 화면을 가진 시험장도 있고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사용되는 이런 모양을 갖는 시험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적응을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는데요. 차이가 뭐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다만 메뉴의 위치가 약간 이렇게 달라 보이는 경우가 있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그림으로 나왔는데 저의 화면과 일단은 좀 맞춰놓고 공부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엑셀의 화면을 약간 이렇게 옆으로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줄여놓고 작업하면 저와 같은 그림이 일단은 나오시게 될 것이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우선 이 고급 필터라는 것은 뭔가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 추출을 하게 도와주는 명령입니다. 이 고급 필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건을 잘 기술해 놔야 되겠는데요. 그 조건은 뭐냐면 직위가 과장이거나 직위가 사원이고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료에 이름, 부서명, 직위, 점수, 평가열만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조건은 A의 25부터 L의 29 영역에 알맞게 입력하시오. 자, 일단 조건을 A의 25에서부터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셀 포인터는 A의 25에 갖다 놓고 식을 기술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인 직위가 과장이거나 이 부분부터 식을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요. 필드명을 그대로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직위라는 필드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조건을 직위를 이용해서 줄 거니까 직위가 그대로 입력하시고 아래에다가 과장 이렇게 적으면 직위가 과장인 자료들을 찾아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또 뭐냐면 직위가 사원이고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료. 자, 이번에는 이제 조건이 이제 두 개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은 이 고급 필터 명령에서는 조건을 같은 줄에 적을 때와 다른 줄에 적을 때 연산자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건을 이 옆에다 적게 되면 AND 연산 뭐뭐 이고로 연결이 되고요. 반면 이제 아래줄에 조건을 적으면 뭐뭐 이거나 오화로 연결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직위가 과장이라는 이게 하나의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직위가 사원이고 점수가 80점 이상이라는 거, 이게 또 하나의 조건인데 이 두 개의 조건 사이가 뭐뭐 이거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뭐 이거나라는 것은 오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조건을 여기다 적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래에다가 적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위가 사원이고 그 다음에 점수가 80점 이상이다. 점수라는 필드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점수라는 필드가 80점 이상이다 라고 적어야 되는데, 자, 이게 하나의 제가 조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의 조건 내에서도 뭐뭐 이고로 또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뭐 이고는 AND를 말하는 겁니다. 둘 다 만족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줄을 다르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같은 줄에, 이 부분과 같은 줄에 입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80점 이상인데요. 이상은 크거나 같다 8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등호의 모양이 이상이나 이하는 는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요. 초과나 미만은 는이 들어가지 않는데 아무튼 이상은 이렇게 크거나 같다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기술하게 될 때 같은 줄에 기술을 하면 AND 조건, 즉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자료들만 추출을 하는 형태가 되겠고, 줄을 다르게 기술을 하게 되면 오화 조건, 즉 여러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그 행을 추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조건을 적어 드릴 때 이렇게 직위라는 필드를 두 번 사용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사용하면서 줄을 바꿔서 식을 만들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 자체도 직위가 과정인 자료 다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위가 사원이면서 80점 이상인 사람들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은 잘 준비가 되었고요. 그 다음 결과가 A의 31셀에서부터 표시가 되도록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모든 필드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름, 부서명, 직위, 점수, 평가, 이렇게 5개의 열만 나오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결과가 나와야 될 곳에 나와야 될 필드명들을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A의 31셀로 가서 필드명들을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적으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 있는 이제 필드 값들을 복사해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부서명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컨트롤 V 뭐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갖다 놓게 되면은 이제 색깔이라든지 선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이 고급 필터 문제에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글자만 나와도 되는 거고, 선이나 혹은 이렇게 배경 색깔이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과가 제대로 도출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또 있는데요. 이름 같은 자료를 적게 될 때 혹시 이 이름 뒤에 이렇게 스페이스를 모르고 눌러놓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스페이스를 지워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여기 조건을 적을 때도 제가 일일이 적었는데, 복사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갖다 놓으셨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모든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 고급 필터를 한번 가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원본 데이터의 범위를 A의 1에서부터 쭉 맨 마지막까지 범위 지정을 잘 합니다. 그런 다음 메뉴바에 데이터, 고급 필터로 들어갑니다. 고급 누르시면 되겠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를 클릭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를 이제 현재 위치에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A의 31 다른 위치에 복사를 해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목록 범위는 아까 우리가 블럭 설정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표의 범위가 블럭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아까 우리가 지정했던 부분을 잘 범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L의 29까지를 활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다 범위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범위까지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여기가 되겠는데, 나와야 될 필드들을 쭉 다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예, 그러면 조건에 맞는 자료들이 이와 같이 잘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못 풀었다라고 한다면 범위 지정을 쭉 이렇게 하셔갖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눌러서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조건부 서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은 조건에 맞는 자료에 대해서만 뭔가 서식을 부여하는, 색깔을 바꿔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커말 1급 시험 문제적으로는 조건에 맞으면 행 전체를 바꾸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A의 2부터 L23 영역에 대해서 업무 수행이 80 미만이고 영어 듣기가 70 미만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기울임꼴, 글꼴색은 빨강으로 적용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말의 의미는 여기 보면 업무 수행이라는 필드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 듣기라는 필드도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필드가 이제 하나는 80점 미만이고 하나는 70점 미만인데,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행에 대해서는, 그런 행 전체에 대해서는 기울임꼴로 바꾸고 글꼴색을 빨강으로 바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블럭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블럭 설정을 하게 될 때 맨 위에 필드명은 블럭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A의 2에서부터 맨 마지막까지 범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아니 그러면 언제는 이제 맨 위에 필드명을 블럭 설정하고 언제는 또 블럭 설정을 하지 않아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또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명령들은 필드명을 인식하기 때문에 필드명도 블럭 설정을 해야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명령이 아닌 애들은 필드명을 블럭 설정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명령이 또 뭐냐면 메뉴바에 데이터에 있는 명령들이 주로 데이터베이스 명령입니다. 고급 필터라든지 자동 필터라든지 뭐 이런 명령들이 데이터베이스 명령이어서 필드명도 블럭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명령들은 필드명을 블럭 설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블럭 설정을 할 때 조건부 서식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 아래에서 이렇게 위 방향으로 블럭 설정을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범위 지정을 할 때도 A의 2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범위 지정을 잘 하셨다면 메뉴바의 홈,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새 규칙. 자, 이 규칙을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커말 1급 시험에서는 직접 식을 입력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들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셀 결정, 얘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도 이제 수식으로 작성하시오 이런 언급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 항목을 체크해서 직접 식을 다 입력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식 조건을 잘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요. 조건은 뭐냐면 업무 수행이 80점 미만이고, 자, 이 업무 수행이 여기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셀인데, 우선 이제 수식을 입력할 때는 맨 앞에 는을 먼저 적게 됩니다. 엑셀이 항상 그렇습니다. 앞에 는을 먼저 적고 식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수행의 첫 번째 셀 값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 엑셀은 맨 첫 번째 행, 첫 번째 레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식을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나머지 행들도 각각에 맞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셀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는데요. F의 이 셀, 이 업무 수행이 80점 미만이다. 미만은 작다를 말합니다. 80, 컴마, 조건과 조건은 컴마로 구분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영어 듣기가 70점 미만이다. 영어 듣기의 첫 번째 셀 값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 미만 70. 이렇게 하면 지금 두 개의 조건을 다 기술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여러 개 적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AND나 OR을 이용해서 묶어줘야 됩니다. AND는 이제 두 조건을 다 만족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OR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문제의 지문을 보면 업무 수행과 영어 듣기 사이가 뭐뭐 이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뭐 이고로 연결이 된 것은 이쪽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이쪽 조건도 만족해야만 이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즉 AND로 설정을 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ND를 어디다 적어야 되느냐? 맨 앞에다 적어야 됩니다. 는 바로 다음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AND 직접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AND에 대한 가로를 열고요. 맨 끝으로 가서 A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한 개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주소에 대한 개념인데요. 바로 여기 F의 2라는 셀과 H의 2라는 셀은 달러가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붙어져 있는 셀은 절대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체크하자마자 알아서 절대화가 되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요. 업무 수행을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F의 2셀을 놓고 보면 이 업무 수행은 F열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이 C열이나 B열 혹은 뭐 G열이나 H열 이런 데로 이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F에 대해서는 달러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행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면서 각각에 맞게 다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이자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줘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수행은 F열에만 있기 때문에 F는 움직이지 않도록 달러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행의 자료들은 각각에 맞게 다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화를 해제한다. 달러를 해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H의 2도 마찬가지입니다. H의 2에는 영어 듣기가 나왔는데 영어 듣기는 H열에만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다른 열로 이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래로 내려가면서 각각에 맞게 다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자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절대화에 대해서는 지금의 파트보다는 뒤에 계산 작업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잘 이해를 해 가시면 되겠고요. 조건부 서식의 문제들이 항상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항상 이렇게 어떤 첫 셀을 놓고 봤을 때
열은 고정하고 행은 절대화를 해제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 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간 이렇게 하게 되면 조건은 잘 설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서식을 주면 되겠는데, 서식 버튼을 눌러서 글꼴 스타일은 기울임꼴, 글꼴 탭으로 가서 기울임꼴을 주면 되겠는데, 기울임꼴 체크하고, 글꼴 색은 빨강색으로 적용해라. 글자 색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맨 밑에 이제 표준 색깔들의 이제 빨간색, 노란색 이런 애들이 있어요. 빨간색은 바로 얘가 되겠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확인. 예, 그러면 이제 조건에 맞는 자료들에 대해서만 서식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한번 첫 번째 레코드만 확인을 해 본다면 업무 수행이 10점이고 영어 듣기도 0점이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잘 처리가 되었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조건부 서식 문제를 잘못 풀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블럭 설정을 잘 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이번에 이제 규칙 지우기로 가셔도 되고 규칙 관리로 가셔도 됩니다. 규칙 관리로 가셔서 규칙 편집 얘를 눌러서 이제 규칙을 편집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규칙 삭제 버튼을 눌러서 지금 규칙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시트 보호를 설정하시오. L2부터 L23 영역에만 셀 잠금을 적용한 후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일단 문제에서 말한 이 시트 보호라는 기능은 시트의 내용을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능은 셀 잠금이란 기능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문제에서 말한 L2부터 L23 영역은 뭐 여기가 되겠는데요. 이런 자료에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으로 들어가 보면 보호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 탭에 가보면 잠금이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L열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엑셀은 모든 셀들이 셀 서식으로 들어가 보면 잠금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즉 시트에 있는 모든 자료는 지금 잠금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잠금이 체크되어 있다라고 해서 어떤 기능이 바로 가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잠금 기능을 가동한 상태에서 시트 보호까지 적용을 해줘야 자료가 이제 수정이 안 되도록 막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제가 진행을 해보게 될 것인데 이 문제에서는 L2부터 L23 영역에 대해서만 잠금을 적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만 잠금이 체크가 돼 있고 나머지 자료들에는 잠금이 체크되어 있지 않게 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여기 네모칸 행과 열이 만나는 여기 네모칸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우선 잠금을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시트 내에 있는 모든 자료가 잠금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L2부터 L23까지를 쭉 블럭 설정을 합니다. 예, 그런 다음 셀 서식으로 또 들어가면 되겠는데 이 셀 서식은 키보드에 컨트롤 1번을 눌러줘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숫자 1번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셀 서식으로 들어와서 잠금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L열의 자료에 대해서만 잠금이 체크됐고 나머지 자료들에 대해서는 잠금이 체크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시트 보호로 들어가서 해당 기능을 적용할 것인데요. 이 시트 보호 기능은 시트 전체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커서가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뭐 상관없이 시트 전체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서를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놓으셔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메뉴바에 검토로 갑니다. 시트 보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상단에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 얘는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체크가 돼 있어야 시트 보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트 보호 해제 암호라고 해서 암호를 줄 수가 있는데 이번 문제에는 시트 보호에 대해서 암호를 지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따로 암호를 주지는 않습니다. 제 강의 중에는 암호를 주는 회차들도 있으니까 이 암호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하고 잠긴 셀의 선택은 허용하지 마시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걸 체크하지 않고 그냥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옵션을 지금 체크하면 이 시트 보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일단은 이 부분은 관여하지 않고 확인을 그냥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트 보호가 적용이 된 것인데요. 여기 L열 즉 셀 잠금을 아까 체크했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곳에 커서를 갖다 놓고 뭔가 글씨를 제가 입력하려고 하면 시트 보호가 돼 있어서 자료를 입력할 수가 없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이런 임의의 장소, 예를 들어 0이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뭔가 글씨를 적으려고 하면 이런 데는 지금 글씨가 적어집니다. 이거는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셀 잠금을 적용해 놓고 시트 보호를 적용하면 이제 그 부분에 있는 자료는 이제 수정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과 잠긴 셀의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로 가서 일단 시트 보호 해제를 다시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해제가 됐고 또 시트 보호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두 가지가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하고, 그러니까 얘는 체크를 하고 잠긴 셀의 선택은 허용하지 말아라, 즉 얘는 체크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옵션이 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이 되었다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잠기지 않은 셀, 이런 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데는 지금 클릭이 되잖아요. 즉 선택이 되고 있는 것이고, 잠긴 셀, 이 엘리어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제가 지금 클릭을 해도 선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 요구에 맞게 잘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첫 번째 문제여서 제가 L열에 대해서만 잠금을 적용해라 라고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잠금을 적용했을 때의 상태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뭐뭐의 영역에만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L2부터 L23에 대해서 셀 잠금을 적용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만자가 빠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만자가 빠져 있는 경우에는 이 L열에 대해서만 잠금이 체크가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확인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 저는 이 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선택해 갖고 잠금을 해제하고 L열에 대해서만 잠금을 적용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은 L열에 대해서만 적용해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만약 지문에 L2부터 L23에 셀 잠금을 적용해라 라고 했다면 다른 영역은 신경 쓸 필요 없고 L열에 대해서만 잠금이 적용이 돼 있으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처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다른 셀들도 기본적으로 잠금이 체크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시트에 있는 모든 자료가 잠금이 적용이 되었겠죠. 어쨌든 간 문제에서 뭐뭐의 영역에만 셀 잠금을 적용해라 라고 말했다면 전체를 선택하고 셀 잠금을 해제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게 되겠지만, 뭐뭐 영역에 셀 잠금을 적용해라 라고 말했다면 다른 영역은 신경 쓸 필요 없고 해당 영역에 대해서만 셀 잠금이 체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만 보면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를 저와 함께 진행을 해 보셨는데요. 아직은 뭐가 뭔지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의에서는 매 회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숙달이 되고 이해가 되는 시간이 오게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 1단계 수업은 그냥 잘 따라하면서 감을 잡기만 해도 목표 달성입니다. 이 복습보다는 일단은 진도를 나가는 것에 더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습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우선은 전체적인 감을 잡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